안녕하세요, 왁규입니다. 여름에 특히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이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 늙어요, 선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과 안 와도 돼요, 막 좋대서 그냥 믿고 발랐는데 이상하게 선크림만 바르면 얼굴이 따갑거나 눈이 시리거나 여드름 같은 게 막 나요. 그래서 옛날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선크림이 안 맞는 피부인가 봐. 그래서 결국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르거나 대충 선스틱 같은 거 막 쓱쓱 바른 다음에 이 정도 발랐으면 됐겠지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피부 존나 타가지고 얼굴 하얘지는 거 막 검색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크림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성분이 내 피부와 왜 안 맞는지를 모르고 고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자극과 트러블 없이 그러면서도 자외선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을 아주 쉽게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성분표에 적힌 낯선 이름들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선크림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자외선을 실제로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 필터 성분, 다른 하나는 그 필터를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베이스 제형 성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크림을 바르고 트러블이 났을 때 보통 자외선 차단 필터부터 의심하시는데요. 사실 트러블의 상당수는 베이스 제형이 들어있는 향료, 알코올, 특정 오일 성분, 그리고 계면 활성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 데네이트라는 성분은 산뜻한 제형감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게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따가움이나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학에서는 이 향료가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냄새를 좋게 만들어서 바를 때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피부에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주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에센셜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라벤더 오일, 시트러스 오일, 페퍼민트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처럼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광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순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민감한 피부들한테는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또 멘톨이나 캠퍼처럼 시원한 사용감을 주는 이런 성분도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따가움이나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크림을 고를 때는 자외선 차단 필터만 보지 말고 전성분 앞쪽에 알코올 데네이트, 향료, 에센셜 오일, 멘톨, 캠퍼처럼 민감성 피부에서 자극이나 트러블 가능성이 보고된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민감한 피부시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자외선 차단 성분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름이 어려워서 다들 어려워하시던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필터는 대표적으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뉘죠. 먼저 유기자차는 아부벤존, 옥시벤존, 옥토크릴렌 같은 자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외선을 흡수한 뒤 열 에너지처럼 무해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유기자차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품에 어떤 자외선 필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눈시림이나 피부 자극도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부벤존이나 옥토크릴렌처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일부 필터들은 사람에 따라서 눈시림이나 피부 자극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티노소브 계열이나 유비놀 계열처럼 광안정성이 높고 눈시림과 피부 자극을 줄인 4세대 필터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최신 필터라고 해서 100%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라면 이런 최신 필터가 들어간 제품부터 사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기자차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처럼 미네랄 성분을 씁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일부를 산란시켜서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반사시킨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실제 차단의 상당 부분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얘는 좋은 점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아토피나 접촉 피부염처럼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에게 무기자차를 우선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단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나 그리고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발림성입니다.
여기서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은 징크 옥사이드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백탁 현상을 줄인 무기자차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라고 해서 하얗게 뜬다는 것은 예전만큼 절대적인 상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선크림을 바를 때마다 따갑거나 트러블이 반복된다면 4세대 필터를 사용한 유기자차 제품을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자차 제품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트러블성 피부, 즉 뾰루지나 뭉친 각질이 잘 생기는 피부라면 한 가지 개념을 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논코메도제닉이에요. 코메도는 쉽게 말해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좁쌀 형태의 각질, 즉 여드름의 초기 형태를 말합니다. 논코메도제닉은 이 성분, 이 제품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입니다. 얘는 발림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저렴한 선크림이나 로션에서 자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코코넛 오일과 라놀린 유도체입니다. 보습감은 좋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에서는 모공을 막기 쉬운 성분으로 꼽혀요. 마지막으로 에스테르 오일류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분표에 땡땡땡 에스테르라는 이름이 붙은 성분은 보통 무거운 질감의 오일을 뜻하니까 트러블 피부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로 모공을 잘 막지 않는다고 알려진 안심할 수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다이메티콘과 사이클로메티콘입니다. 얘네는 실리콘 계열의 성분으로 매끈한 마무리감을 주면서 논코메도제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가 있는데 얘네는 오히려 트러블 전용 선크림에서 자주 활용되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은 실리카입니다. 피지와 유분을 흡착해서 매트한 마무리를 만들어주는 성분으로 지성과 트러블용 피부에 많이 들어있어요. 선크림 뒷면 성분표를 볼 때 앞쪽 두 줄까지만 한번 훑어보세요. 화장품 전성분은 함유량이 많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성분 앞쪽에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나 코코넛 오일 계열이 들어있다면 트러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초기 코메도제닉 등급은 톡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험 방법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같은 성분이라도 농도와 전체 제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품 고를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고를 때 의외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SPF, PA 지수입니다. SPF 지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먼저 SPF와 PA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PF는 UVB, 즉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여름에 해수욕장 다녀와서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자외선 UVB 때문이에요. 반대로 PA는 UVA를 얼마나 잘 막는지를 나타냅니다. UVA는 뭐냐면 피부를 당장 빨갛게 만들지는 않지만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 기미 같은 광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부가 타는 걸 막는 건 SPF,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걸 막는 건 PA.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SPF 50이랑 PA++++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SPF 30의 자외선 차단율과 SPF 50의 자외선 차단율이 고작 1.3%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SPF 차단율 계산법을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100을 SPF 지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선크림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SPF 1은 100 나누기 1은 100이니까 100%가 다 뚫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율은 0이겠죠. 그럼 SPF 10은 100 나누기 10은 10이니까 자외선이 10%만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벌써 자외선 차단율이 9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SPF 30은 96.7%, SPF 50은 98%가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실제 차단율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런데 SPF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필터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여러 필터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F 지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화학 성분을 바르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 1.3%의
정도의 차이가 전체 자외선 통과량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암 병력이 있거나 광과민성 피부거나 장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SPF 50을 바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평소에 실내 생활이 대부분이고 또 트러블에 예민한 피부시라면 굳이 최고 지수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는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에클라도 오일 프리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무기자차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에다가 4세대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 필터인 티노소브 S랑 유비놀 A+를 함께 사용한 혼합자차예요. 옛날에 사용하던 유기자차 필터나 향료, 오일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서 백탁이나 눈시림도 심하지 않고 저는 이 정도 조합을 가장 좋아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물론 이 제품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늘 알려드린 기준대로 성분을 직접 확인해서 여러분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선크림을 바르고 트러블이 났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건 베이스 제형의 성분입니다. 알코올데네이트, 향료, 에센셜 오일, 멘톨, 캠퍼 이런 것들이 전성분의 앞쪽에 있으면 발림성이나 사용감을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피부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유기자차를 쓴다고 무조건 눈시림이나 자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의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보벤존이나 옥토크릴린 같은 옛날 필터 말고 티노소브나 유비놀 계열처럼 최신 필터가 들어간 제품이라면 유기자차 제품이라도 훨씬 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러블 여드름 피부라면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성분표에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나 코코넛 오일이 있는지 아니면 다이메티콘이나 실리카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도 훨씬 더 트러블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F나 PA도 무조건 최고 지수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내 위주로 생활을 하시고 트러블에 예민하다면 SPF 30이랑 PA+++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피부암 이력이 있는 분들은 SPF 50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의 성분표나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선크림의 성분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품명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